저희 종목 상담 많이 들어와서 이제 바로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들리시나요? 네, 시청자님. 네, 현재 전화 연결이 고르지 않아서 저희가 다음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종목은 에이프릴 바이오에 대한 고민이 들어왔고요. 매수가는 71,900원에 매수를 하셔서 비중이 좀 크십니다. 50%의 비중을 좀 가지고 계십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현재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이고 최근에 또 이슈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지은 대표님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에이프릴 바이오에 대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실까요? 에이프릴 바이오는 참 좀 다이나믹한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시간 외에 막 하한가 갔다가 이제 장내 임원 매도 이슈가 또 있었다가 다음날 인상 이 예의상 관련돼서 또 굉장히 호재성 이슈가 나오면서 상한가에 바로 또 가는 모습들도 보여주기도 했는데 최근에 상한가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고 그날부터 해서 지금 우리가 금요일까지 시장을 진행을 했는데 금요일날 하락으로 좀 마감이 돼서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이 좀 우려는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재료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파트너사 룬드백이 진행 중인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관련돼서 임상 결과 발표 일정이 좀 남아 있는데 지금 2026년 6월 13일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간은 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의 공백 자체 이 정도의 가격 라인 크게 밀리지 않고 가격 라인을 여기까지만 좀 지지가 받는다라고 한다면 56,000원의 가격 라인이 크게 이탈되지 않고 지지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 라인 안에서 이 밴드 안에서는 계속해서 변동성은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물론 우리가 결과가 100% 좋게 무조건 나올 것이에요 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수 있어도 그래도 우리가 이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일정을 보고 가는 건데 일정이 당장 딱 정해진 게 없다라고 하면 더 불안할 수 있지만 정해진 일정이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전에도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기는 할 것이다. 그래서 크게 뭐 56,000원 가격 라인까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흘러내려간다라면 좀 약간은 무서움이 있으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가가 조금 높으시긴 하셔도 저는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제 정부 정책 쪽으로 코스닥 활성화 정책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만약에 그렇게 좀 더 명확한 이런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뭐 로봇 이쪽이 힘을 받아갈 가능성은 더 크게 열릴 거라서 명절 이후에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도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에 에이프릴 바이오가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움직일 때 우리가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개인적인 일정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종목군들 안에 이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크게 이탈만 이 가격대 안 한다면 보유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첫 번째 시간에서도 제약바이오에 대한 고민이 꽤 있었는데 업황에 대한 분위기를 보자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이재은 대표님께서도 이 제약바이오 앞으로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분야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에이프릴 바이오는 그래도 같이 움직이는 대장주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보셔도 홀딩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좀 고민되실까요? 저는 엔캠을 네. 지금 오래 갖고 있는데 너무 네. 많이 이게 내려가지고 네.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고민이에요. 엔캠을 매수가를 어느 정도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21만 원이에요. 21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60%. 비중도 많으시고 금액대도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서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좀 손절까지도 생각을 하실까요? 지금은 손질도 좀 할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지금 너무 오랜 시간 좀 고민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 좀 결단이 필요한 시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캠 어떻게 하면 좀 손실을 최소화로 할 수 있을지 이주호 본부장님께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네, 그동안 마음고생 굉장히 심하셨을 것 같은데, 예. 우선은 지금 2차 전지 쪽을 딱 보시면은, 그러니까 코스닥
올라가면서 지금 올라왔었고, 그 다음에 엔캠 같은 경우가 CATL에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좀 반등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2차 전지 섹터, 특히나 에코프로랑 에코비엠부터 시작해서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반등 이유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면서 같이 수급적인 요인으로 올라왔다라고 지금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딱 보시면은 그럼 2차 전지 쪽에서 업황이 좋아지는 흐름이 나온 거냐? 그거는 사실 좀 아직은 좀 확인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뭐 양극재라던가 음극재라던가 결국에는 3원 개 배터리가 이제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ESS라던가 로봇까지도 확장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그럼 엔캠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2차 전지 기업들의 가장 중요도는 앞으로 돈을 얼마나 잘 벌 것이냐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다소 저는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업 자체가 원래 전기차 배터리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성장하지 못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ESS 같은 경우도 이제 확장되는 국면이고, 그 다음에 로봇 같은 경우도 배터리에, 물론 뭐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우리나라 3원 개 배터리를 쓸 것이다, 뭐 그런 내용들은 다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실적이 나와주고 현금 흐름을 가져올 수 있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의구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손절을 당연히 하기 어려운 정도의 좀 하락이기 때문에 좀 당분간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좀 희망을 가질 만한 거는 지금 2차 전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셀 3사도 그렇고요. 지금 어쨌든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의미 있는 뭔가 성과가 나와준다. 그리고 특히나 3월에 인터 배터리 행사가 있는데 거기서 뭔가 원통형 배터리라던가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좋은 소식이 나온다 그러면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전고체 배터리랑은 좀 상관이 없는 게, 전고체 배터리에는 전해액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엔캠이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전고체 배터리 말고 다른 쪽으로 뭔가 모멘텀이 붙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코스닥 부양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더 올라간다고 한다면 상승 여력도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딱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지금 홀딩을 하시고 만약에 10만 원 이상 올라가게 돼서 돌파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추가 상승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을 하시거나 비중 축소를 하시더라도 일단 10만 원 위로 올라가서 한 12, 3만 원 구간에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기보다도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있는, 횡보하는 흐름이 강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손절을 하기보다 좀 올라왔을 때, 오히려 10만 원 위로 올라갔을 때 그때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려섰던 만큼 지금 팔기에는 좀 타이밍이, 손절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10만 원 선까지는 좀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손실이 그래도 최대한 적어지길 저희가 응원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바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이 좀 고민되실까요? 네, 로보티즈를요. 네. 네, 34만 8천 원에 네. 15%입니다. 네, 로보티즈 특히나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그냥 한참 넘어갔다 꼭지점에 싸가지고요. 이것을 손절을 해야 되나, 네. 어느 정도 기다리면은 그 시점이 올란가 싶었어요. 고점에 매수를 하신 것 같고 네. 손절을 해야 할지 한번 네. 전략을 이지은 대표님께 직접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매수가가 살짝 걱정은 되실 것 같기는 해요. 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보유의 의견을 좀 일단은 드려볼게요. 네, 네. 그 이유는 매수가가 네. 높기는 하지만 지금 네. 이제 로봇주들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부 정책에 대해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따른 이제 좀 네. 수급 유입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고, 이번에 네. 실적이 좀 중요할 것 같긴 한데 로보티즈는 네. 3분기 때 어쨌든 흑자 전환, 크게는 아니지만 흑자 전환을 이뤄낸 기업이긴 합니다. 그리고 로봇 안에서 우리가 지금 요즘에 로봇 이야기가 세상에 정말 많은데 네. 결국에는 뭐 제조 로봇이든 서비스용 로봇이든 어떤 로봇이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액추에이터라고 해서 뭐 관절, 로봇에 관절되는 부분들 중요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로봇의 손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정교한 과정을 하려면 손의 역할이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로봇도 마찬가지로. 근데 얼마 전에 로보티즈가 로봇 손을 개발을 했고 지금 구글, 뭐 애플 협력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지금 뭐 앞으로 이제 이게 과연 정말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을 넘어서서 양산으로 가고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일단 기술 발전에 대한 부분들 로봇 손과 그리고 액추에이터 쪽으로는 로보티즈가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둬들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직은 초입 구간이잖아요. 로봇 산업 자체가. 그래서 네, 네.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는 시기인 만큼 지금은 네. 모두가 로봇으로 돈을 얼만큼 잘 버냐 이거를 보는 시기라기보다는 기술에 대해서 누가 앞으로의 이런 양산이라든지 돈을 벌 수 있는 기술력을 누가 갖고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로보티즈가 시장에서 받고 있는 기대감과 그 역할은 저는 어느 정도 그래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구간에서는 홀딩의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으로 봐도 일단 로보티즈가 최근에는 주가 좀 조정이 있기는 했지만 네. 여전히 큰 상태로 보면 고점을 높이고 있고요. 그리고 네. 저점도 높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의 네. 조정은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고 일단 한 번의 조정 라인이 나온 이후에 60일선에 대한 중기 이평선을 깨지 않고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으로 보여요. 근데 네. 다만 시청자님이 지금 비중이 15% 정도 되시잖아요. 네. 여기서 추가 매수를 그러니까 난 매수가가 높으니까 추가 네. 매수를 무조건 해야지. 그래서 급하게 막 비중을 더 태워서 비중이 30% 40% 이런 식으로 가면 단가는 낮춰질 수는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좀 쫓기실 수가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은 비중을 확대하는 구간이라기보다는 로봇주들은 한동안 굉장히 길게 테마가 돌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좀 쉬어가는 기간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또 새로운 테마들이 굉장히 시세를 강하게 뿜어내고 있는 구간이라서 지금은 살짝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나도 이 종목 보유를 하면서 좀 기다려봐야지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보유하고 계시는 게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한번 탄력이 나오고 나서 상승이 나오고 나면 32만 원에 대한 돌파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가격 라인을 뚫어줘야 돼요. 근데 시청자님의 지금 매수가는 34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가 돌파가 되는 부분을 한번 지켜보시고 돌파가 되면 아 내가 단기적으로 좀 성과를 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 여기가 돌파가 되다가 또 밀려서 떨어지면 아 나는 이 종목 그래도 좀 높은 가격에 산 이유가 좀 길게 가져가려고 했어 라고 하신다면 이번엔 맞고 떨어졌지만 로봇주 자체가 끝났다라는 느낌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좀 중심점으로 잡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추가 매수는 그만두라고요? 네, 추가 매수는 만약에 네, 하신다 네. 하시더라도 20%까지 채우시는 걸로만 할게요. 네, 예. 근데 아무튼 기다리면 되겠다는 이 말씀이죠. 네, 기간에 네. 대한 조정이 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네, 예. 될 것 같아요. 네, 시간은 얼마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지요. 시간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네, 로봇주들의 상승의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로보티즈를 포함한 로봇주는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 좀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도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또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셔서 이렇게 전화를 주셨을까요? HVM HVM이시고요. 매수가와 네. 비중은 또 어떻게 되시죠? 91,100원에 20%요. 최근에 좀 매수를 하셨네요. 예. 특히 좀 고민이신 부분 있으실까요? 목표가요. 목표가 91,900원, 91,100원에 매수를 하셔서 현재 85,800원의 종가였으니까 목표가 좀 어디까지 둬야 할지 한번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바닥이 어디냐를 찾는 거랑 이제 고점이 어디냐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HVM 같은 경우도 계속 신고가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나 더 가냐 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왜냐면 이 위에 이제 매물대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10만 원 돌파하면은
이제 여기서 얼마나 더 갈지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삼성전자가 계속 가듯이.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HVM이랑 똑같이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스피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스피어라는 종목도 지금 계속적으로 신고가 만들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두 종목의 공통점은 뭐냐면 스페이스 X에다가 직접적으로 납품하는 이력이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HVM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작년에 12월부터 2만 원대부터 시세가 나와서 거의 4배 가까이 오르고 지금 약간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가격이 좀 급하게 조정만 안 받는다고 한다면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얼마까지 볼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하시면 저는 만약에 지금 98,000원이었던 전고점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10만 원 안착하게 될 경우에는 저는 12만 원에서 13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주항공은 제가 봤을 때는 스페이스 X IPO 할 때까지는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워낙 시장에서 기대감이 크기도 하고 사실 로봇주들도 보시면은 지금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작년 4월부터 10배 넘게 올랐거든요. 뭐 원익홀딩스도 마찬가지고 로봇주 중에서 대장격이라고 불리는 종목군들은 대부분 다 텐베거 종목으로 다 이름을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주항공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비교해서 비슷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로봇만큼이나 지금 4차 산업의 핵심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게 우주항공이기도 합니다. 근데 로봇주들에 비해서 지금 우주항공 관련주들은 아직 덜 올랐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안 올랐다라는 게 아니라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지금 로보티즈라던가 이러한 10배 오른 종목군들에 비하면 우주항공 자체가 굉장히 로봇보다도 훨씬 크고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은 지금 스페이스X IPO까지는 추가 상승을 가능해보기도 한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물론 지금 좀 매수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부담이 되실 거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9만 원대 올라오고서 약간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레벨업이 된다 그러면 10만 원 위로도 갈 수 있고 10만 원 돌파가 나오면 한 12, 3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못 가고 빠지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저는 8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좀 기준으로 잡으시고요. 만약에 8만 원이 무너진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좀 추가 조정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은 저는 앞으로 우주항공 쪽은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올지언정 우상향 기조 자체가 흔들리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저는 홀딩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초반에서도 우주항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우주항공 아직까지 기대가 남아있고 이 종목 역시 조금 더 가져가 보자 8만 원 선이 무너지는지를 한번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종목 상담 설 연휴에도 꼼꼼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일상이 다시 시작되니까 좀 투자 전략을 점검해 보셔야 할 텐데요. 저희에게 좀 종목 상담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는 02-2000-4989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자도 가능하죠. 샵 2034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모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경제TV 유튜브 채팅 통해서도 남겨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문자 상담들이 많이 들어와서 한번 쭉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6424님께서 문자로 남겨주셨습니다. SK바이오팜이고요. 매수가는 11만 원에 비중은 8%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코멘트도 길게 남겨주셔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팅창에서 보다가 이번에 문자로 처음 문의드려요. 바이오 섹터가 잠시 쉬고 있는데요. 매출 및 호재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이 종목. 최근 최태원 회장과 엔비디아 치맥 회동에서 바이오도 언급됐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들어갔는데 연휴 이후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목표가, 손절가, 대응 방향 잘 설명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SK바이오팜에 대한 고민입니다. 좀 제약바이오가 쉬어갔던 만큼 연휴 이후에는 지은 대표님께서는 좀 제약바이오를 바라봐도 될지 앞서서도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거든요. SK바이오팜 역시 마찬가지일까요?
네,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매수가가 부담스럽지 않으시다는 점이고, 일단 비중이 8% 정도이신데 추가적인 매수도 추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그 이유는 2025년에 이제 실적 자체가 시장의 예상치를 좀 영업이익이 하회하기는 했어요. 그 이유는 뭐 계절성의 비용 집행과 일회성 차감 비용들이 좀 있었는데 매출은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에도 점유율이 커지는 가운데 독보적인, 그래서 경쟁 상대가 새롭게 또 출현하지 않는 이상은 그 독보적인 위치 자체는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서 저도 SK바이오팜은 상당히 좋게 보는 종목이고, 최근에는 제약바이오 자체적인 투심도 좀 악화가 됐고, 또 영업이익이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해도 영업이익이 컨센을 하회했기 때문에 그 영향력도 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올해는 실적이 또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정도 라인, 손절가를 아까 물어보셨는데 만약에 지금 가격 매수가에서는 손절이 딱히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나는 좀 단기적으로 퍼포먼스를 지금 이 가격대에서 기대를 했는데 나는 단기적으로 안 가면 좀 어느 정도 이탈하면 자르고 싶어라고 하신다면 10만 5천 원이 지난 지지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좀 더 넉넉하게 한 10만 원대를 손절선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이쪽 라인에서 한번 11만 5천 원 부근에서 지금 비중의 8% 정도 되시니까 이렇게 돌림이 좀 나왔을 때, 그리고 제약바이오 분위기가 좀 좋게 형성이 됐을 때 비중을 조금이라도 더 비중 추가를 한 15%까지 채워 놓으시고, 그 다음에 탄력이 나왔을 때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12만 5천 원 다시 한번 좀 그런 저항대가 있어요. 그랬으면 그때 우리가 절반 더 실었던 비중을 절반 매도해서 수익을 일부 챙기고, 그 다음에 탄력이 그대로 나오면 안 챙기고 가셔도 되고, 여기서 저항 맞고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일단 수익을 챙겨 놓으시고, 절반이라도 챙겨 놓으시고 남은 물량은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난 장기적으로는 안 봤어라고 하신다면 그때는 그냥 매도를 하시고 수익을 챙기시는 방법도 있겠다. 근데 이 종목은 앞으로 2026년에 더 돈을 잘 버는 기업일 것 같아서 저는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가 조금 더 기대되는 종목 SK바이오팜에 대한 고민도 해결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도 문자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7844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주 오래전에 매수했던 종목인데 종목명은 제가 미리 보니까 좀 코미팜이고요. 요즘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상승선을 타고 있는 코미팜을 상담드립니다. 매수가 9,600원, 비중 10%입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코미팜 동물의약품 전문 업체죠. 지난 거래일, 직전 거래일에 신고가를 경신하는 52주 신고가도 경신했는데, 이 코미팜 본부장님께서는 앞으로 좀 상승이 더 이어질 걸로 보시는지, 앞으로의 대응 전략 좀 어떻게 세워주실까요? 이거는 네. 우리 옛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옛날 코로나 팬데믹 때 그때 백신 개발하던 회사들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뭐 소리 소문 없이 다 주가 빠져 있고, 뭐 진단 키트도 마찬가지죠. 그때 잘 나갔던 뭐 시젠이라던가 그다음에 SD 바이오센서, 다 이 종목들 지금 주가 보시면 알겠지만 다 뭐 그냥 빠질 만큼 다 빠져서 지금 반등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실 코미팜 같은 경우도 지금 그거와 같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주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중요한 거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걸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이슈가 계속 지속됐을 때 추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에 그 이슈가 빠르게 잠재워지면은 그 올랐던 부분을 정말 빠르게 반납할 수도 있다라는 점만 염두를 하시면서, 저는 이거를 중장기로 끌고 가시기보다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일봉상 보면은 4월부터 거의 2배가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거를 월봉으로 보면은, 그죠? 옛날에 비해서 진짜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제 조금 이슈 받아서 좀 올라온다 정도이지, 이게 과거처럼 막 이렇게 갈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약간 글쎄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물론 힘이 좋고 거래량도 실렸고 뭐 흐름 자체가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중장기로 내가 이 종목을 좀 길게 가져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하시기보다도 오히려 이거는 좀 짧게 대응을 하시고, 지금 매수가 자체도 9,600원인 거 보니까 금요일날 사신 것 같아요. 네. 아니면 금요일날 사셨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한 2021년도부터 가지고 계셨거나 한데 그럼 10년 넘게. 네,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한 5년 동안 가지고 계신 건 아닌 것 같고 최근에 좀 이게 올라가니까 따라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만 근데 변동성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하셔서 그러니까 기준을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나는 이거 그냥 좀 한번 따라가봤다, 불기둥 매매를 해봤다 하시면은 네. 그러니까 기준을 그래 나는 이거 9,000원 이탈하면 그냥 손절해야겠다 이렇게 딱 기준을만 잡으시고 대응을 하신다고 한다면 크게 손실을 보진 않으실 것 같은데 다만 그것만 딱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여기 밑으로 빠지면 손절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올라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 20-30% 정도는 내가 수익을 챙기고 나오겠다. 이 기준만 잡고 대응하시면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실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미팜은 좀 변동성이 큰 종목인 만큼 손절가를 잘 정해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기준을 좀 세워두시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도 문자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1430님께서 종목명은 아톤이고요. 매수가는 7,596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비중은 20%신데 아톤에 대한 전략을 좀 세워볼게요. 지금 손실을 살짝 보고 계신 상황이고 최근에 급등한 이후에 횡보가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지은 대표님께서는 아톤 좀 홀딩을 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저는 홀딩을 좀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목표가라기보다는 1차적으로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비중을 절반 줄일 가격을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은 8,400원 부근에서 계속해서 저항 라인으로 좀 작용이 됐어요. 근데 STO 관련돼서는 법안 관련된 정부 정책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8,400원을 통과할 그러니까 돌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이 가격 라인에서 5%든 10%든 일단 1차적으로 가격을 한번 챙겨주시고요. 추가적인 탄력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9,500원까지의 가격 라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정부 정책 모멘텀이 이제 붙었고 또 보안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좀 더 터져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오랜만에 거래량도 어느 정도 들어왔고 추세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한번 추가 탄력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톤에 대한 고민도 해결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 유튜브로 남겨주셨네요. 강민철님께서 삼성전자 고민입니다. 평단가는 17만 1,000원, 비중은 40%입니다. 지난주에 매수를 했는데 계속 들고 가야 할지 고민이 되어 유튜브로 상담 신청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좀 좋은데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연휴 동안 삼성전자가 워낙에 국민주였다 보니까 되게 얘기를 많이 했을 것 같거든요. 가족들끼리. 삼성전자 뭐 더 사야 되냐, 앞으로의 전망 어떠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누셨을 것 같은데 민철님의 고민에 대해서 삼성전자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네. 좋게 봅니다. 네. 좋게 보는데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의 고민은 이거잖아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냐. 그쵸. 그쵸. 그래서 저는 삼전이랑 닉스랑 둘 중에 하나 고른다면 삼전입니다. 어떤 이유 그 때문이죠? 이유는 이제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확실히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기본적 분석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ROE라는 게 있습니다. ROE가 뭐냐면 자본 대비 이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산이 있고 자본이 있고 대출이 있잖아요. 네. 부채가 있는데 자산은 자본이랑 부채랑 합친 거거든요. 그래서 PER 같은 경우가 자산을 가지고 평가를 해요. 근데 이제 ROE는 자본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자본 대비해서 현금을 얼마나 버냐? 하이닉스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25년도에 지금 하이닉스가 거의 40%대예요. 네. 근데 삼성전자는 ROE가 10%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ROE만 보면은 하이닉스가 맞지 않냐? 그쵸. 네, 근데 이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왜냐면 하이닉스가 명확하게 사이클을 타는 기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23년도 하이닉스 재무 보시면은 적자였습니다. 네. 그러면 반도체 업황이 안 좋으면 하이닉스는 돈을 못 번다는 소리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대안이 많죠.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도 있지만 파운드리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업황이 안 좋을 때도 현금 흐름을 창출을 잘할 수 있는 게 삼성전자.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보통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시는 분들도 요즘에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전 닉스 정도는 단기로 보는 게 아니라 쭉 끌고 가셔야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삼성전자가 훨씬 더 저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더 좋게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덜 올랐기도 해요. 하지만 길게 봤을 때 만약에 삼성 파운드리가 성공한다 이번에 네. 삼성 갤럭시 S26 출시했는데 엑시노스 2600이 성공한다. 이거는 또 다른 얘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닉스보다는 저는 길게 보신다면 삼성전자가 좀 낫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사이클 타는 종목군들 고르실 때 네. 좀 너무 변동성이 큰 그러니까 좀 재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동성이 큰 기업들을 고를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들어간 시점이 사이클의 고점이고 이제 내가 들어간 이후부터 사이클이 하락 사이클로 전환되면 정말 이거는 오랫동안 고통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좋다. 어. 근데 뭐 어쨌든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건데 이거 뭐 얼마나 가냐 저도 모릅니다. 네. 그쵸. 모르는데 그래도 목표가를 알고 싶은 그런 생각이 그렇죠. 있잖아요. 노무라 증권에서 뭐 29만 원 얘기를 네. 했고 뭐 어떤 데서 뭐 25만 원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저는 일단 20만 원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만 원까지는 갈 것 같고 그 기준은 갤럭시 S26에 그 들어가는 엑시노스 2600이 성공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이게 가냐 마냐가 정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 쪽은 미래의 가치를 지금 다 가져와서 네. 주가에 반영될 만큼 저는 반영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낸드 플래시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업황이 좋은 거는 충분히 반영이 됐고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하이닉스의 지금 주가 흐름이 약간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미증시에서 계속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정이 나오는 흐름을 보면 마이크론도 어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삼성전자가 오히려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인 사견이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이왕 투자하신 거 일단 이번 사이클에는 좀 수익을 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20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고 29만 원, 25만 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일단 2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둘 중에 뭘 골라야 하지?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도 괜찮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삼성전자가 조금 더 매력적이고 단기적으로는 좀 20만 원 선까지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상담도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는 오랜만에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시청자님과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되실까요? 제가 하이닉스 90%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 이번에 매도 하려다가 시기를 놓쳐가지고 네. 앞으로 하이닉스가 더 올라갈는지 전망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매수가가 어느 정도시죠? 매수가가 지금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매수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시고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걸까요? 좀 오래됐죠. 네, 저희가 지금 접수된 걸 보니까 88만 1,000원이라고 남겨주셨거든요. 네. 그러면 수익을 살짝만 보시고 그래도 매도를 할 생각이셨을까요? 엊그저께 89만 원일 때 매도하려 했는데 기회를 놓쳤어요. 매도 시기를 좀 놓치셨는데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내려갔잖아요. 네. 그 내려가서 다시 매수를 더 해야 되는지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좀 비중을 더 늘려봐야 할지 매도를 한다면 어느 시점에 좀 매도를 하는 게 적기일지 한번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삼성전자 얘기도 나왔는데 하이닉스에 대한 전략 좀 꼼꼼하게 들어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매수가가 88만 1,000원이라고 하셨는데 네. 매수가가 살짝 높으신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네. 일단 좋기는 좋아요. 저는 뭐 SK 하이닉스든 삼성전자이든 아직까지 메모리 사이클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쇼티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장기화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병목에 대한 현상들이 이제 가격이 다 반영됐기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계속해서 영업이익 추정치도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기업별로. 그래서 좀 더 이 사이클에 대해서는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대만의 한 CEO의 인터뷰를 보니까 지금 전자 회사들이 메모리 칩과 이런 것들을 못 구해가지고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왔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전례 없는 사이클이고 이 슈퍼 사이클은 정말 평생 한 번밖에 없을 것이다. 아직은 진행 중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던 만큼 계속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놀랄 만한 그런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현상은 당분간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매수가가 좀 높으시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90만 원, 93만 1,000원이 최근에 고가잖아요. 네. 그래서 90만 원을 좀 넘어가면서 상승 탄력, 최근에 하이닉스의 행보를 보면 그렇게 상승 탄력이 시원하게 나오지는 못했어요. 근데 네.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난 목요일부터 다시 한번 유입이 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 탄력이 한번 나와서 90만 원 이상의 가격대를 도달해 준다고 한다면 시청자님이 지금 비중의 90%는 너무 부담이니까 적어도 절반 이상 정도는 저는 챙겨두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90% 비중을 완전 단기적으로 한 몇 퍼센트만 수익 내고 나올 거야 라고 하셨다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신다면 절반 이상은 90만 원 이상의 가격 라인에서 일단은 매도를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좋은 건 우리가 알기는 하지만 반도체가 좋다라고 해서 다른 섹터들이 뭐 갈 때는 좀 쉬어갈 때도 있을 거고 이 계속해서 우리가 우상향 기조가 시원시원하게 가는 게 아니라 박스권에서 가게 되면은 좀 이 기다리는 시기 자체가 코스피는 많이 가는데 코스닥은 이제 가는데 이러면서 답답해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하이닉스는 그냥 장기적으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차라리 지금 비중은 너무 부담스러우시니까 절반 이상은 비중을 날려주시고 절반 보유를 하시면서 만약에 100만 원의 가격 라인이 또 넘어가면 또 조금 더 매도를 해서 수익을 좀 챙겨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비중을 좀 줄여 나가시면서 저도 목표 주가 저는 100만 원 이상까지는 좀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ADR 관련된 이슈도 아직 남아있고 지금 뭐 6월 달에는 ETF 2배짜리 상품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뭐 이때가 오히려 좀 더 위험해질 수는 있겠지만 6월 전까지는 시장 자체는 특히 시장을 주도했던 반도체는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일부는 확 한 번에 많이 매도해 주시고요. 남은 물량은 상승 탄력이 나올 때 조금씩 매도하면서 가자. 그리고 내가 진짜 목표 주가 나는 좀 더 욕심 부려서 뭐 100만 원 넘어갔는데 나는 120도 보고 싶어라고 하신다면 비중을 너무 크게는 남겨두시기는 보다는 한 20% 정도 가지고 쭉 끌고 가시는 전략이 더 좋으실 것 같다. 왜냐하면 시장이 이제 코스닥까지 올라오게 되면 기회가 되게 많이 열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다양한 기회를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삼전이 앞으로 20만 원 이상 올라갈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네. 그것도 좀 매수해도 지금 뭐 매수해도 괜찮겠죠? 삼성전자요. 삼성전자 네. 저도 좋게 봐요. 아까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두 종목 모두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최근의 행보를 보면 그동안 하이닉스 올라갔을 때 삼성전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못 갔잖아요. 그거를 네. 생각했을 때는 삼성전자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일 때 됐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좋게 보는데 시청자님 지금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또 고점에서 매수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추후에 혹시라도 조정이 나오면 그때 한번 기회를 잡아보시고 목표 주가 20만 원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깨알로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셨습니다.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만나봤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은 여기서 해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